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게 2를 한번 붙여봤습니다. 왠지 그러고 싶어서.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녹음의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제가 마이크를 꼽는 것을 잊고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그냥 그대로 녹음이 된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어차피 칼칼한 목소리지만, 자, 어쨌든 뭐 우리 공부에는 지장 없으니까 우리는 오늘도 공부 시작하죠. 네, 저번 시간에 간단한 요약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네, 글씨가 엄청나게 크게 나왔군요. 네, 네. 자, 뭐 상관없고요. 대세에 지장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px일 때 이 px에 합성됐을 때 이것과 이것이 합성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px가 어떤 경우를 봐서 2차이면서도 특히 우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x의 제곱 더하기 b인 경우, 네,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건 상관없이,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미 봤어요, 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저번에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꺼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1차항이 있는 경우인데요. 여기에 1차항이 낀 경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뭐 더하기 4x 더하기 1, 이런 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풀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미 예상했나요? 자, 생각했어요? 아니, 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 제가 계속 제가 아무 말도 않고 한 30초 정도 있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정의역부터 봐야죠. 이 p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여야 되죠. 네, px는 0보다 크거나 같나요? 모든 실수에서 그러진 않죠. 왜냐하면 이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 이 0보다 큰 범위가 따로 있죠. 네, 왜냐하면 이 판별항은 디터미넌트를 보면 디터미넌트는 16 빼기 4니까 얘는 12로 이미 있죠. 뭐가? 근이 있죠. 예, 근이 있다는 소리는 이제 근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근을 찾아야 되죠. 네, 어떤 근을 찾아가지고 그 근의 이쪽과 이쪽에만 있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아니면 처음부터 얘를 먼저 그려야 되죠. x제곱 더하기 이렇게 근을 따라서 어차피 근데 근을 찾아야 돼요. 네, 부등식을 풀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건, 뭐 축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있겠네요. 네, 마이너스 2일 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지금 이쪽이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 올라가고 위에 부분 내려가고. 점근선은 뭐겠어요? 근데 바로 그걸 해결해야죠. 그걸 해결해야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아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근데 이 부분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 대칭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떨어질지 아직 자신이 없죠. 그래서 근데 아까 그 30초 동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였다면, 네, 두 번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방식으로 할 수 없어요. 사실 둘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냐면 이 안을 완전 제곱꼴 될 수 있는 범위까지 바꾸는 거죠. 네, 범위까지. 그래서 얘를 x 더하기 2의 가로의 제곱, 그 다음 뭐예요? 암산해 보세요. 네,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네, 얘를 우리가 fx로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다시 하나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를 또 가져가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을 우리가 얘를 한번 gx라고 봐봐요. gx라고. 그럼 gx와 fx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네, fx는 결국 뭐가 돼요? 그렇죠. g에다가 x 대신 x 더하기 2라고 쓴 거하고 같죠. 네, 그렇다면 네, gx 그래프에서 fx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알고 있잖아요. 이건 뭐가 돼요? 네, 얘는 쌍곡선 형태죠. 왜냐하면 뭐 일단은 그래프만 보더라도 네, 그래프만 보더라도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되잖아요. 자, 그냥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그래프를 그리죠 뭐. 다음 페이지 나와주세요. 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떠서 또 새로운 기능을 제가 또 하나 익혔거든요. 화면 캡처하는 기능, 화면 캡처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방식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두 개의 근본은 다르지 않지만 이번에는 근찾기가 아주 쉬워졌죠. 얘가 3이고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인 2를 여기다 들어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였고 만약 이게 음수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쌍곡선이 될 거고요. 이렇게. 그렇죠? 이럴 필요 없이. 자, 그렇다면 바로 이 fx를 이제 얻으려면 얘는 gx고 이제 fx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결과는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이쪽까지 오게 되죠. 아까 우리 봤다시피 얘는 축이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는 1.5종 그러니까 얘는 2보다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2를 빼버리면 더 이쪽으로 오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은 넘지 않고 그다음에 얘는 2만큼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 말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정리해봐요.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y는 루트 x의 제곱을 알고 여기에서 원리를 터득한 다음에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3도 할지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에서 x 마이너스 플러스 2의 가로의 제곱 마이너스 3 다시 말해서 1차항이 있는 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인 꼴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예전에 여기가 어떤 계수가 있는 경우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타원이나 어떤 쌍곡선의 형태로 드러나잖아요.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라서. 자, 이 말 이해됐죠? 다시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게 최고차항이 1이 아니고 최고차항이니까 이거랑 요거랑 계수가 같은 게 아니고 이거 1입니다. 아니고 이게 다를 경우에 4였다 할지 아니면 여기에 뭐가 붙었다 할지 그래가지고 x와 y가 계수가 달라진다면 그때는 찌그러진 형태로 드러나죠. 쌍곡선이 이렇게 약간 더 찌그러진다 할지 아니면 원이 아니라 타원으로 드러난다 할지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이미 우리는 얘를 알고 있잖아요. 좋아요. 여기다 쓰죠 그냥. 쓰죠. 그냥 여기서 x의 제곱 더하기 b꼴이 됐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뭐 k를 곱해도 아무 상관없었죠. 그렇게 되면 요것과 요거에 따라서 약간씩 더 이렇게 급격해지거나 아니면 이게 예를 들어 원이었는데 조금 더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고 어떤 경우는 이렇게 완만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이걸 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1차항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죠. 근호 안에 있는 것이 2차 다항인데 2차 다항은 항상 완전 제곱꼴 플러스 상수꼴로 바꿀 수 있으니까. 자, 후딱 페이지를 넘겨서 다시 말하면 이제 fx가 우리는 이 근호가 합성될 때 이 근호 안이 2차 다항인 경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인 경우는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 또는 축소 확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런 꼴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합니다. 2차 다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거 p의 가로의 제곱
더하기 Q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완전 제곱꼴이 가능한 거죠. 네, 여기에 뭐 어떤 상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큰 문제 안 돼요. 우리한테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뭐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은 네, 연습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뭐 짧게 뭐 해볼까요? 제가 사실은 이 문제까지도 다 풀려고 하고 그림까지 다 그려놨는데 굳이 그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 생각에는 충분히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 y는 네, 마이너스 루트 식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2x의 제곱 더하기 5x 네, 마이너스 1 네, 이거 5x입니다. 글씨가 이게 펜이 조금 눌리거나 좀 그러면은 아주 민감해가지고 이렇게 글씨가 번지더라고요. 자, 이 경우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여러분 연습 삼아서.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이건 초과 마이너스 3 너무 계속 한번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있다. 똑같은데 네, 똑같은데 네, 이 경우에 대해서도 한번 아니 이 경우도 이렇게 보죠.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0이라고 해보죠. 이번에 네, 이 경우 이 두 경우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몇 개를 조합해서 했다는 것 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건 바로 계산에 손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제가 이걸 설명하는 동안 이해했다면 그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 아는 게 손으로까지 안 내려간 거죠. 여러분이 이런 연습을 통해서 손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딱 보면은 아, 이거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하면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계산은 무척 중요하지만 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네, 오늘도 네, 감사합니다.